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테슬라에서 호재가 나왔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업 또한 알고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이기에 잠깐만 언급드리자면은 4일 전에 전달드린 가장 최근 영상에서 정말 좋은 저평가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았고요. 분석드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4월달을 시작으로 분석을 했고요.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매집을 해왔는데요. 그 결실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4% 정도 하락했는데 팔로우업 분석은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테슬라인 만큼 바로 테슬라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는 이틀 전에 무려 4%가 빠지면서 415까지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어제 약 2% 정도 반등하여 423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이틀 전에 4%가 빠진 이유는 바로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픈AI Robotics is Hiring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경쟁사가 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에게 또 다른 경쟁사가 생긴다는 것은 물론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미 굉장히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옵티머스에 비해서 이러한 소식이 현실화가 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영하는 것은 조금 노이즈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4% 정도의 주가 하락은 과한감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에 대한 하락은 저는 센티멘탈 악화에 의한 단기적인 하락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러한 하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고량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4% 하락했었던 6월 1일 이렇게 개선되는 펀더멘탈이라고 따로 분석을 드린 내용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의 출고량을 전달드렸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5월 달에 1750대의 출고량을 기록하면서 2025년 5월 기록한 741대 대비해서 13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스웨덴의 경우는 이번에 858대 출고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인 503대 대비해서 71%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를 보자면은 두 나라의 출고량을 합쳐도 2500대 정도이기 때문에 테슬라 출고량의 절대값 자체의 기여도는 낮습니다만 작년 유럽에서의 출고량이 워낙 낮았는데 가파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은 적어도 테슬라에 대한 센티멘탈은 바닥을 찍고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절대값 자체는 적은 만큼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그 수치가 바로 또 어제 나왔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5월달 출고량은 5,446대가 발표가 되었는데 작년 5월달에 고작 720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은 만큼 이것은 무려 656%의 성장률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절대값 자체가 좀 적어서 기여도가 적다라고 봤는데 프랑스에서 5,446대가 팔렸고 성장률만 해도 무려 656%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 전역에서 확실히 테슬라에 대한 센티멘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만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말 큰 시장인 중국에서도 출고량이 강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프리미너리 데이터이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5월달에 약 85,982대의 테슬라가 출고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이것은 작년 5월달인 이렇게 61,662대 대비해서 무려 39%나 성장한 훌륭한 기록입니다. 테슬라의 출고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테슬라를 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JP모건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은 테슬라에게 14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기관인데 테슬라의 출고량 모멘텀이 5월달에 접어들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의 현상으로 유가와 가솔린 그리고 디젤 등이 올라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테슬라로 귀결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럽과 중국에서
테슬라의 수요는 강해지고 있다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샘 알트만의 오픈 AI가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4% 하락한 것보다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훨씬 무게감 있는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2일쯤에 2분기 출고량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인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매우 저조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요. 상향 조정된 컨센서스를 테슬라가 마진율에서 더 개선을 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분기 연속으로 컨센을 빗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슬라는 450달러는 물론 500달러까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관들의 컨센을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6년 2분기 출고량 컨센서스로 기관들은 평균 39만 6천 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컨센은 전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베팅 웹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2분기 출고량을 40만 대에서 42만 5천 대로 10%의 확률로 보고 있고요. 42만 5천 대에서 45만 대를 29%의 확률로 보고 있으며 45만 대에서 47만 5천 대는 26.6%, 그리고 47만 5천 대 이상은 20.8%로 아예 그냥 40만 대 아래는 보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칼시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칼시에서는 43만 대 출고량을 기록할 확률을 56%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44만 대 이상은 41%, 그리고 45만 대 이상은 38%로 바라봐지고 있는 상태로 마찬가지로 월가에서 평균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39만 대는 아예 있지도 않으며 월가에서 가장 높게 바라보고 있는 출고량 예측치인 43만 대 또한 돌파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보여집니다. 4월과 5월의 출고량은 유럽과 중국에서 일단 매우 좋게 나왔고요.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6월 달에도 좋게 나온다면 미국에서 너무 안 좋게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지금의 컨센인 이 39만 6천 대는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향 조정이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수치들 또한 함께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스페이스X와의 합병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유가입니다. 우선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좋지 않은 케이스인 bear 케이스와 좋은 케이스인 이렇게 bull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게리 블랙이 제시하였는데요. 그에 의하면은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한다면은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최소 28%의 가치가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해 오히려 주가에는 이득일 것이라고 찬성하는 쪽 또한 있었는데요. 만약 합병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한다면은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에 따라 달려있지만 높은 확률로 최소 450달러는 넘어줄 것이라는 것이 알렉산드라의 의견인데요.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의 주가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2.5 트릴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상태인 약 1.6 트릴리언 달러인 상태라면은 두 개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4.1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데, 합병될 때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50대 50의 비율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4.1 트릴리언 달러를 2로 나눴을 때 2.05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발행된 주식의 양으로 나누면은 450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은 이러한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합병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기관 투자자인 로스 거버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로스 거버는 테슬라를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인데, 만약 합병을 하게 된다면 AI 버전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합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위주로 투자하고 있지만 가치 투자인 만큼 테슬라 외적으로도 다른 저평가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한 예시로 제가 4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를 저평가 기업으로서 분석을 하여 4월 8일 기준으로 15% 정도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외적으로 매번 저평가이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매번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업은 최근 CEO가 매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3월 코로나, 2022년 금리 인상기 때보다 더 저렴한 가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워렌 버핏 또한 이 기업에 피어 기업을 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훌륭한데 외국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측면에서 다 분석을 해놨고요. 혹여라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외 저평가 기업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루에 4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만큼 멤버십 또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